반갑습니다. 림팔라입니다. 자, 이제 벌써 구독자가 145명이 됐습니다. 자, 원래 한 42명 Q&A 한번 찍고 안 본 사람들은 한번 보고 오세요. 100명쯤에서 한번 찍었어도 됐는데 갑자기 구독자가 확 늘다가 지금 멈췄습니다. 요렇게 지금 딱 멈춰서 선생님 보기에는 한 145명 정도가 이제 선생님 지인에서 채울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5명 Q&A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근데 오늘은 그 전에 좀 긴급히 전해야 될 긴급 공지가 있어서 잠깐 그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자료 화면 하나 보고 갈게요. 뒤로 미루기. 오늘 할 수 있는 건 내일도 할 수 있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뒤로 미루기. 그 자료 화면 보셨죠? 네. 선생님들 이제 수치심이 없는 자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뒤로 미루기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마음속에서 무슨 상황이냐? 뭐 유튜브를 뒤로 미룬다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 하는 컨텐츠가 크게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수업, 두 번째는 기타 등등 할 때 기타.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분 그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단원 몰아보기 요거랑 뭐 총정리로 일단 수업 끝나면 한 번씩 봐라 이러고 올리고 있고, 그거 말고 이제 가끔씩 노래도 좀 부르고 뭐 이상형 월드컵도 하고 수학이랑 관련된 다른 짓들 많이 하죠. 뭐 모의고사도 풀고. 자, 그래서 어디까지나 선생님 채널 메인이 얘고요, 수업이 메인이고 기타는 약간 그 가끔씩 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얘가 약간 집밥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이런 느낌이고, 얘가 가끔 먹는 뭐 마라탕, 떡볶이, 간식 배달시켜 먹는 이런 느낌인데, 하다 보니까 수업이 솔직히 좀 부담이 됩니다. 이게 사실 찍는 거는 금방 찍거든요. 이게 어차피 선생님이 대본을 짜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아이패드 켜고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거라서 1시간이면 하나, 두 개 정도 찍어요. 찍는 건 금방 찍는데 이렇게 AI의 도움을 받아도 편집하는데 한 3시간 걸립니다. 한 영상이.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자막 편집이랑 컷 편집만 하는데도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도 한 5개 밀렸거든요. 이제 다 2단원 들어갔으니까 2단원 몰아보기 영상 3개 찍어야 되고, 뭐 1차 부등식 끝났고 뭐 당식의 곱셈 끝났고 뭐 하니까 한 5개가 찍어야 되는데 정수와 유리수도 아직 편집 중이고요. 이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게 선생님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점점 이게 취미가 아니라 야근이 돼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들 질문이 요즘은 노래 안 불러요? 뭐 이런 질문 슬슬 들어오거든요. 왜 안 부르냐? 요거 올리느라 이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약간 수업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야 되다 보니까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약간 이런 수학과 관련된 장난들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갖고 점점 선생님도 이걸 수업을 찍는 게 조금 재미없는 느낌도 들고 약간 예전처럼 흥도 안 나고 이래가지고 당장 조회수도 박살이 났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영상 올리면 한 50회? 뭐 정도 봤었는데 지금 올린 거 한 7회? 이렇게 봤거든요.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수업 영상.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요 수업 총정리랑 요 몰아보기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올린다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약간 땡길 때마다 하나씩 찍어가지고 슬쩍슬쩍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요건 좀 미루고 수학이랑 관련된 딴짓들 요거를 좀 많이 올려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채널 것도 올리고 저기 다른 채널 올라가는 것도 올리고. 그래서 이제 당분간 요 총정리랑 요게 조금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요거를 먼저 공지를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45명 Q&A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또 왜 145명인지 설명 안 할 수가 없겠죠. 145 또 깨끗한 숫자는 아니니까. 자, 왜 145명이냐? 요것도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이미 3학년들은 그 영화 같이 봐서 이미 알고 있겠지만 무한대를 본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 라마누잔이라는 인도의 수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약간 수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수학하는 유명한 사람들 다 천재지만 그 중에서 특히 천재다, 약간 하늘에서 어떤 수학 지식이 확 쏟아져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하게 수학을 하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랑 관련된 유명한 숫자가 있습니다. 라마누잔의 숫자라고 불리는 1729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숫자냐? 뭐 별명으로 택시 숫자 이렇게 불리는데, 요 스토리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라마누잔이라는 대단히 유명한 요 수학자가 있고요. 요 사람의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 하디라고.
요 사람대로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예요. 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요 라마누잔 아저씨가 어느 날 좀 아파요. 이제 몸이 병들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약간 생명의 위기가 걸린 뭐 이런 상황에서 요 하디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가 아파하니까 빨리 보러 가야겠죠. 빨리 보러 가야 되니까 그 당시에 택시가 있었습니다. 택시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약간 수학하는 사람들 병이 좀 있거든요. 무슨 병이냐? 이 번호판, 택시 번호판을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선생님 같은 것도 가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약간 멈춰 있고 너무 신호 길어지고 이러면은 앞에 차 번호 보면서 막 1, 2, 3, 6 이렇게 쓰면은 12에 뭐 3을 곱하면 36이고 1236의 약수는 뭐가 있고 뭐 이런 이상한 계산을 그냥 심심해서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물며 프로 수학자니까 훨씬 더 하겠죠. 근데 이 택시의 숫자가 1729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하디라는 사람도 수학자이기 때문에 수학자들 제일 많이 하는 거 소인수분해 이런 거 좀 많이 해요. 그래서 1729를 소인수분해를 해봤더니 13 곱하기 133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사실 얘기를 안 하면 되는데, 왜냐면은 요 13이라는 숫자, 요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안 좋은 숫자거든요. 뭐 13일의 금요일 막 이런 악마가 깃들어 있는 뭐 이런 숫자라 그래서 막 안녕 라마누잔 나의 제자, 오늘 택시를 탔는데 이게 숫자가 완전 악마의 숫자야 이러면은 너 곧 죽을 거야 이런 거 같으니까 아예 이 얘기를 안 꺼내면 됐을 텐데, 요 하디 씨랑 라마누잔 씨가 그렇게 친하지가 않습니다. 약간 병문안 오긴 왔는데 할 얘기는 없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할 게 없으니까 오늘 내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 이게 번호가 1729더라고. 근데 뭐 별 의미 없는 수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디 아저씨가 할 말이 없으니까 둘이 대면 하니까. 근데 이제 라마누잔 씨가 잠깐만요, 그냥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한 10초 정도 생각을 하더니 이 숫자 좀 의미가 있는 수입니다. 무슨 수냐? 두 세제곱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인 가장 작은 자연수인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소리인가 싶지만 개소리야! 이게 뭔 소리냐? 이거는 두 세제곱수의 합,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더하면 1 더하기 8에서 9 이런 식으로 두 세제곱수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1729라는 숫자는 1의 세제곱 더하기 12의 세제곱, 12세제곱 하면 1728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근데 얘는 9의 세제곱 더하기 10의 세제곱, 요게 729고 요게 100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더라. 이게 라마누잔 아저씨가 한 10초 사이에 1부터 1728까지 다 생각을 해본 거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세제곱수 더하기 세제곱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수 중에서는 1729가 제일 작은 것 같다. 이거 좀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요, 뭐 이런 얘기를 내뱉었다는 겁니다. 이 숫자 듣자마자 10초 만에 신기하죠? 보통 사람 뇌에서 돌아갈 법한 생각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게 수학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거 진짜 천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요 수학하는 사람들이 1729라는 숫자를 좀 좋아하는데요. 오늘 요 145가 약간 요거랑 좀 비슷한 숫자입니다. 요거로 가는 어떤 계단의 중간 단계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 145 여기는 세제곱이었지만 제곱을 해주면 1의 제곱, 12의 제곱 하면은 1, 144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도 요거만 되는 게 아니라 8제곱 더하기 9의 제곱 이렇게 하면 64, 91 더하면 쭈빼기! 64, 81 해서 더하면 145. 145라는 숫자는 요 두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인 수구나. 근데 요게 1이랑 12도 겹치니까 선생님 마음속에 145는 약간 선생님이 꿈꾸는 최종 숫자인 1729로 가는 중간 단계다. 약간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새로운 판을 좀 열어가려는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아쉽게도 이게 제일 작은 자연수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않대요. 65 요런 게 1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도 되고 4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도 되고 막 이래가지고 65인가가 제일 작고 145는 아쉽게도 두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까지는 아니다. 아무튼 이제 1729 선생님의 목표로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중간 과정이다. 좀 이런 느낌으로 좀 의미를 담아봤고요. 그 다음에 145라는 수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겁니다. 팩토리온이래요. 팩토리온. 팩토리온이라는 거 뭐냐? 이거 설명하려면 팩토리얼이라는 걸 먼저 설명해야 됩니다. 요거는 고등학교 가면 배워요. 뭐냐? 4 팩토리얼 이렇게 숫자 옆에다가 느낌표를 찍거든요. 얘가 팩토리얼인데
이건 무슨 짝이냐? 4부터 하나씩 줄여가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요렇게 계산하면 요거를 다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4 느낌표 4 팩토리얼 요렇게 줄여서 쓰는데요. 요거를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요거에서 나온 건데 요 팩토리온 요건 뭐냐? 자, 145가 있죠. 요거를 느낌표를 다 붙여줍니다. 1 팩토리얼, 4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이렇게 느낌표를 다 붙여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 1 팩토리얼은 1이고요. 4 팩토리얼은 요거니까 24고 5 팩토리얼은 여기에 5 곱한 거니까 120이 되는데 아주 놀랍게도 요거 3개 더하면 깔끔하게 원래 숫자인 145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요런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는 성질을 가진 수라는 겁니다. 요거는 선생님 나무위키에서 찾았어요. 근데 요런 숫자가 몇 개 없어. 요 145 다음에는 막 6만 얼마 막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요 145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말이 길죠? 대부분은 스킵하실 것 같습니다. 뭐 다들 넘기셨죠? 설명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또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한 5분 6분 떠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자 이제 짜르륵 들어온 질문 쭉 설명하고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몇 살인가요? 비밀이고요. 근데 뭐 아무튼 법적으로 아직은 20대다. 뭐 이 정도까지는 당당하게 밝혀두겠습니다. 네. 유튜브 145만 명이 되신 소감은 존재하지 않겠죠. 영원히 145만 명은 못 찍을 것 같습니다. 10,000명도 못 찍을 것 같아요. 제가 1000명도 못 찍을 것 같습니다. 200명도 사실 잘 모르겠는. 145명도 근데 사실 감지덕지합니다. 근데 그냥 뭐 학교 선생님인데 이렇게 145명이나 구독을 해준다는 거는 사실 선생님한테 꽤 큰일이거든요. 왜냐면 뭐 선생님 올리는 영상이 솔직히 그렇게 재밌는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거의 수학, 문제풀이 뭐 이런 거만 있는데 또 눌러준 거에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에 맞게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즐길만한 영상을 좀 많이 만들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뒤로 미루기도 선언한 거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좀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영상을 많이 만들고 싶다. 잘해보겠습니다. 요거 되게 질문 많았거든요. 세븐틴 노래로도 해주세요. 아니면 뭐 마그네틱 해주세요. 뭐 BTS 해주세요. 뭐 등등등 많았는데 요거는 늘 고민이 됩니다. 왜냐? 이게 뭐라 그래? 선생님의 개사 어떤 제작 과정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의외로 요 개사를 할 때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요 개사의 기본은 선생님의 개사의 어떤 정신적인 기반은 어디에 있냐? 아재 개그에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엿한 아저씨가 다 돼가기 때문에 뭔가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재 개그가 있어요. 거기에 딱 맞아서 느낌이 나온다 하면은 이제 쓰는 거고 아니면은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븐틴 노래다. 예를 들어서 뭐 마에스트로다 하면은 마에스트로 마이너스 그래서 한 마이너스 약간 요 정도로 뭔가 발음이 좀 비슷한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뭐 음악의 신이다 하면은 뭐 수학의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이 어느 정도 이게 맞게 가야 선생님이 이걸 만들지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거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은 너무 오그라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만드시는 분들이 뭐 어떻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노래를 부르기가 조금 오그라듭니다. 그냥 뭐 세븐틴 뭐 마그네틱 하는데 그냥 정수와 유리수 막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기가 너무 오그라들어. 그래서 선생님 나름대로의 어떤 개사의 철학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만들기 싫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아일리, 세븐틴, BTS를 덜 좋아해서 안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딱 봤을 때 느낌이 들면 만들기 때문에 요 개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각 나오는 거 있으면 할 겁니다. 단원이랑 좀 맞고 각도 나오는 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냐? 선생님의 제작 과정은 일단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겠죠. 출근하려면은 선생님의 요 빨간 자동차 타가지고 노래 들으면서 오는데 보통 선생님은 벅스 씁니다. 벅스 멜론 안 쓰고 벅스 탑 10, 아니, 탑 100 이거 들으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이런 노래를 많이 듣는군 이러면서 오는데 가끔 꽂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차트 1위 아이브의 헤이야 이런 거 들으면 약간 느낌 옵니다. 헤이야 방정식의 헤이야 이런 식으로 약간 느낌이 옵니다. 약간 이렇게 한번 딱 떠오르면 그 뒤부터는 쉬워요. 항상 머릿속에 불러보는 거죠. 뭐 1차 방정식의 헤이야 불러보고 각 나오는데 하면 만들고 근데 모르겠는데 싶으면 안 만들고 약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 문장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 뒤에는 그냥 갖다 붙여요.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가사 쳐가지고 이게 사실 하나가 있으면 딴 건 대충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각이 나오면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오그라들거나 차마 못 들어주겠으면 버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븐틴 노래도 언제든지 개사할 수 있지만 선생님 머릿속에 아재 개그가 떠올랐을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구독자 애칭 정하실 계획 있나요? 여기 있는데 애칭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이게 여러분들을 부르는 이름이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을 하나의 어떤 모임으로 정의하기 애매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선생님 모르는 사람들도 섞여있고 아는 사람들도 있고 학생도 있고 이러면 하겠지만, 지금은 거의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았을 때 100명 달면 98명 정도는 선생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면 그냥 몇 학년 몇 반 누구야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딱히 아직 애칭을 정할 필요가 있을지 약간 선생님이 유난 떠는 것 같을까봐 아직은 조금 상황을 더 보려고, 약간 지금 구독자 한 2배? 2배는 안 올 것 같고 2배가 오는 시절에 여쭤보려 했고 한 200명 넘으면 한번 애칭을 정해보겠습니다. 이런 날이 올까요? 자, 아무튼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것도 좀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뭐 제곱근 풀 버전 만들어주세요, 뭐 순환소수 풀 버전 만들어주세요, 뭐 강의 풀 버전을 원하는 건 아닐 거고 그 노래 풀 버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근데 요것도 아까 그 세븐틴 개사랑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선생님,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선생님 나름대로 오그라드는 요 기준선이 있어요. 못 믿겠지만 여러분들 들을 때마다 바로 오그라져 넘기겠지만 선생님이 허용할 수 있는 오그라듦의 선이 있다. 근데 이제 제곱근이나 뭐 순환소수나 딱 그 1분만큼만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걸 풀버전을 다 하면 뭐 개사를 못하는 건 아닌데 좀 어거지로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갖다 붙이는, 약간 교과서를 음을 붙여서 읽는 것 같은, 약간 부모의 유리와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약간 선생님이 오그라들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버전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까지 만든 거는. 대신 약간 한 3분짜리로 개사를 다 해가지고 하려는 건 찍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아마 조만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브이로그 찍어요? 이건 갑자기 뭔 소리냐 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인스타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뭐냐면 약간 물건을 하나 질렀어요. 안 보이네? 요런 카메라를 하나 질렀거든요. 오즈모 포켓 3라고 그 브이로그 찍는 카메라인데 그냥 뭔가 좋아 보여서 샀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돌리면 켜지는데, 돌리면은 이렇게 카메라 돌아가거든요. 쉽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버튼 3번 누르면 카메라가 선생님한테 오고요. 그래서 요렇게 멀리 해가지고 리팔라 브이로그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뭐 알림 설정 어쩌고저쩌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리팔라 브이로그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뭐 알림 설정 어쩌고저쩌고 해주세요, 요게 카메라로 찍히는 이런 건데, 브이로그는 안 찍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선생님이 브이로그 자체를 원래 안 봐요. 요번에 뭐 브이로그 얘기해서 한번 보긴 봤는데, 사실 그 연예인분들이 막 이렇게 브이로그 하는 거는 좀 그래도 보긴 볼 것 같거든요. 그 사람 자체가 컨텐츠가 되니까. 근데 선생님이 뭐 어디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막 뭐 어디 가서 막 옷 갈아입고 이런 거를 안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이어도 안 볼 것 같아요. 하물며 여러분이면 더 안 보겠죠. 그래서 안 찍을 것 같고, 근데 또 모르죠. 뭐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학 체험전 뭐 이런 데서 찍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올리는데, 그때는 이 채널 말고 다른 채널을 하나 더 팔까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만 하고 아마 안 팔 것 같아요. 구독 할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안 볼 것 같은데. 아무튼 브이로그를 찍을 계획은 없다. 그럼 이 카메라는 어디다 쓰냐? 모르겠습니다. 어딘가는 쓰겠죠. 샀는데 안 쓴 말지 뭐. 네. 그 다음에 뭐 또 이상한 수학 질문이 왔죠. 저번에 42명 Q&A 할 때 현대대 수학 물어본 그 인간입니다. 네. 근데 요번에는 선생님이 그 당신의 의도를 간파를 했어요. 이거 뭐냐? 그 선생님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베리타시움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다루는 그 수학과 관련된 신기하고 되게 신비한, 놀라운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채널인데요. 여기에 딱 이 점화식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보면 약간 수학의 어떤 인생의 구조, 요 세계가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비밀 같은 게 요 수학 점화식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은 아주 오묘하고 신비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xn 더하기 1은 rxn 1 빼기 xn. 한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 돼야 좀 이해할 수 있는 점화식 내용이긴 한데, 이 영상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Q&A는 끝입니다. 앞에 145고 떠든 게 Q&A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여러분들 질문이 많이 안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사그라들었다는 뜻이겠죠. 처음에 그 폭발적인 반응에 비해
점점 여러분들이 또 하나보다 하는데 저는 지금 정도가 딱 좋습니다. 사실 선생님 별명이 대학교 다닐 때 약간 인싸 중에 아싸, 아싸 중에 인싸 뭐 이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약간 관심을 기본적으로 받고 싶어하는 관종끼가 좀 있는데요. 근데 관종들 중에서는 제일 관심 받는 걸 좀 두려워한다. 그래서 너무 많은 관심은 또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이 미적지근한 관심, 이 정도가 좀 선생님이 원하는 그 온도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애매모호한 느낌으로 계속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조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재미로 한번 눌러볼 만한 거를 좀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적당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